자, 오늘은 그 심플 믹스처의 몇 번째지? 다섯 번째. 요거는 스킵했죠, 우리가. 자, 액티비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액티비티. 아마 일반화학 시간에 액티비티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이 액티비티는 우리가 이제 왜 도입을 하냐 하면, 이상 용액과 실제 용액은 많이 다르죠. 이상 용액은 인터랙션이 섞이기 전이나 후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컴포넌트 입장에서 보면 인터랙션 상황이 바뀌는 게 없지만, 실제 용액은 델타 H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섞이기 전과 후의 상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컴포넌트 입장에서 보면 달라지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자기끼리 있는 게 좋았었는데 섞이고 나서니까 싫다든지, 아니면 자기끼리 있는 게 불편했는데 섞이고 나니까 더 좋아졌다든지, 인터랙션이 더 강해져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게 돼요. 따라서 라울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솔벤트가 됐건 솔루트가 됐건. 그래서 이상용액, 우리가 이제 이걸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상적인 상황과 실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액티비티라는 걸 도입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하고 유사하냐 하면, 가스를 다룰 때 우리가 압력을 썼었는데, 실제로 가스 입자들이 어트랙티브 인터랙션을 하느냐, 리펄시브 인터랙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이펙티브 프레셔에 해당되는, 실제 유효 압력에 해당되는 그 퓨게이시티를 도입했었어요. 기억나지요? 그래서 퓨게이시티 코에피션트가 리펄시브 인터랙션을 할 때는 더 1보다 그 크기 때문에 퓨게이시티가 프레셔보다, 요게 이제 퓨게이시티고 요게 압력이면 여기 퓨게이시티 코에피션트 파이가 있었죠. 그래서 퓨게이시티 코에피션트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파이가 1이면 이상기체고 1보다 작으면 어트랙티브 인터랙션, 1보다 크면 리펄시브 인터랙션이 있는 실제 기체였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상황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퓨게이시티를 썼던 것처럼 용액에서도 컴포넌트들이 느끼는 상황이 이상적인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농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주로 몰 프랙션으로 표현했었는데 몰 프랙션 또는 농도를 대신해서 액티비티라는 걸 도입하게 돼요. 그래서 유사한 개념이 퓨게이시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면, 기체의 그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에 우리가 이제 깁스 에너지가 그 어떤 변화의 자발적인 방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압력이 변하게 되면 스탠다드 프레셔인 원바 대비 압력이 그거보다 크든 작든 변화가 달라지게 되면, 원바가 아니게 되면 걔네들이 발휘하는 몰당 깁스 에너지 값이 이렇게 표현됐었어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해당 온도에서 1바가 이제 표준 압력인데, 1바일 때의 깁스 에너지 값하고는 압력 P에서의 몰당 깁스 에너지 값은 다르다라는 거죠, 기체에서. 그 차이가 나는 정도는 요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압력 P가 1바게 되면 이 텀은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압력 P가 1보다 큰 값이 되게 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압력 P가 1바보다 작게 되면 요 텀이 마이너스가 돼서 스탠다드 몰라 깁스 에너지보다는 이 값이 작게 되고, P가 1보다 크게 되면 이 값보다 얘가 커지게 되고, 이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이상 기체였었고, 실제 기체에서는 요 이상 기체에서 썼던 프레셔 대신에 여기다 퓨게이시티를 썼었죠. 그렇지?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퓨게이시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기체의 압력 P에서의 그 몰당 깁스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했었어. 기억나죠?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퓨게이시티를 쓰게 되면 퓨게이시티가 파이 곱하기 P니까 요 텀을, 퓨게이시티를 두 개의 텀으로 분해하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두 개의 텀은 뭐예요? 이상기체 상황하고 똑같아. 이상기체 상황하고 똑같고, 요 마지막 텀, 파이가 들어가 있는 요 마지막 텀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서 달라진 거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달라진 모든 책임을 다 여기다가 전가시켜 놓은 세 번째 텀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달라진 그 정도를 세 번째 텀에서 다 표현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식이에요. 이거와 유사한 작업을 용액에서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쉬운 거부터 시작합시다. 용액을 만들었을 때 뭐 하나는 솔벤트고 하나는 솔루트라고 합시다. 뭐 일반적으로 더 양이 많은 걸 우리가 솔벤트라고 부르죠. 솔벤트를 A라고 하면 솔벤트 A의 케미칼 포텐셜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어. 이거는 일반식이에요. 일반식. 그렇죠? A가 순수하게 혼자 있을 때의 케미칼 포텐셜과 비교해서 A가 용액 속에 존재하게 되면 용액 속에 존재할 때의 케미칼 포텐셜은 요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야.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냐? 이만큼 다르다라는 거였었죠. 여기에서 PA 스타가 순수한 A의 그 증기압이고 요거는 이제 용액에서 발휘되는 A의 부분압이죠. 자, 이와 같이 표현했었는데 이상용액이라면 솔벤트도 그렇고 솔루트도 그렇고 둘 다 라우레 법칙을 쫓아가게 되죠. 라우레 법칙에 의하면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몰 프랙션이지.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몰 프랙션이죠. 왜냐하면 라우레 법칙이라는 게 부분압은 순수한 A의 증기압에다가 몰 프랙션 곱한 게 부분압이다라는 게 라우레 법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라우레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용액 속에 있는 솔벤트 A의 케미칼 포텐셜은 라우레 법칙을 쫓아가는 경우에 우리가 몰 프랙션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몰 프랙션이 1이면 어떻게 돼? 몰 프랙션이 1이면 순수한 A가 있다는 거죠. 그때의 케미칼 포텐셜은 얘하고 같게 돼. 그런데 몰 프랙션이 1보다 작은 값이면 따라서 솔루트가 함께 있다면 솔루트 B가 A와 함께 있다면 그때는 이 값이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A가 발휘하는 케미칼 포텐셜은 요 케미칼 포텐셜, 순수한 A의 케미칼 포텐셜보다 이만큼 작아진다는 거지. 그렇죠? 뭐 별 엄청난 식이 아니야. 예.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에서 실제 용액이라면 이상 용액처럼 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그건 특별한 경우고, 벤젠과 뭐 에틸 벤젠 섞었던 것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솔벤트도 그렇고 솔루트도 그렇고 라우레 법칙을 쫓아가지 않지요. 따라서 실제 용액에서, 이상 용액이 아닌 실제 용액에서 케미칼 포텐셜을 표현하는 식을 똑같은 식을 쓰되 이 부분의 몰 프랙션 대신에 액티비티라는 걸 넣자라는 거예요. 마치 기체에서 똑같은 식으로 몰당 깁스 에너지 또는 케미칼 포텐셜을 표현하면서 압력 자리에 퓨게이시티를 넣어갖고 우리가 표현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원래 이상 용액이라면, 이상 용액에 있는 솔벤트라면 몰 프랙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냥 액티비티라는 걸 도입하자. 그리고 여기서 이 액티비티의 개념은 뭐 effective 몰 프랙션 또는 effective concentration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마치 퓨게이시티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요 액티비티의 정의는 앞에서 일반식, 요게 일반식이라고 했었죠. 모든 유도의 출발점이 됐던 식이 요거였었어. 그래서 요 녀석을 액티비티라고 정의하자. 이상 용액이었다면 요 녀석이 뭐였었어요? 몰 프랙션이었어. 그런데 똑같은 요 녀석을 실제 용액에 들어가 있는 솔벤트에 대해서 요 녀석을 액티비티라고 정의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액티비티 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상 용액에서 몰 프랙션이 그랬던 것처럼 실제 용액에 들어가 있는 솔벤트의 액티비티는 순수한 상태에서의 증기압분에 걔네들이 용액에서 발휘하는 부분압이 비율이에요. 이게 액티비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아이디얼 다일루트 솔루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에 이상용액을 배우고 난 다음에 설사 이상용액이 아니더라도 솔벤트가 잔뜩 있고 솔루트가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용액은 솔벤트는 라울의 법칙을 쫓아가고 솔루트는 헨리의 법칙을 쫓아간다고 했었죠. 그러한 용액을 이상적인 묽은 용액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적인 묽은 용액을 생각해 보면 이상적인 묽은 용액이라는 말은 결국은 솔벤트는 잔뜩 있고 이게 1에 가깝고 솔루트는 거의 없으니까 0에 가깝잖아.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상적인 묽은 용액이 되면 될수록 솔벤트가 몰 프랙션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값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값이 몰 프랙션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상 용액일 때의 몰 프랙션과 실제 용액에서의 액티비티가 실제 용액에서 솔벤트 A의 액티비티가 이 두 개가 같아진다라는 말이야. 그렇죠? 용액 안에 A가 득실거리면 섞기 전이나 후나 A 입장에서는 인터랙션이 달라진 게 없죠. 왜냐하면 A 주변에는 대부분 A가 있을 테니까. 가끔 가물에 콩나도 B가 있어.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섞기 전후에 달라진 게 없어요. 인터랙션이. 따라서 라울의 법칙을 쫓아가는 거고 라울의 법칙을 쫓아가는 상황이라면 액티비티와 몰 프랙션이 같겠지요. 솔벤트에 대해서 최소한. 자, 그래서 우리가 액티비티를 이게 이제 액티비티의 일반적인 정의예요. 액티비티를 몰 프랙션에다가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곱한 녀석을 액티비티라고 정의합니다. 마치 그 압력에다가 피게이시티 코에피션트 곱한 걸 피게이시티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몰 프랙션에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곱한 녀석을 액티비티라고 정의하고 나면 무슨 말이 되냐 하면 솔벤트가 거의 대부분이야. 1에 가까워 몰 프랙션이. 그러면 결국은 이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얘하고 같아질 테니까. 그렇죠?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값이 1이 돼. 솔벤트가 충분히 많이 있어요. 충분히 많이가 아니고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있어. B는 거의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1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얘하고 얘가 이제 같게 되겠죠. 따라서 앞에서 얘기한 요식을 다시 써봅시다. 그러면 요거를 두 개의 텀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쓸 수가 있죠. 아까 피게이시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요 부분이 바로 뭐예요? 요게 이상 용액에서 솔벤트 A가 발휘하는 케미칼 포텐셜이고, 그렇지? 요게 그 이상성에서 벗어난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같이 우리가 액티비티를 정의하게 되면 이상성에서 솔벤트의 액티비티, 케미칼 포텐셜에 대해서 이상성에서 벗어난 모든 책임을 다 요 세 번째 항에다가 다 전가할 수 있지.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게 실제 용액에서 솔벤트 A를 고려해 주기 위해서 새롭게 들어간 텀이에요. 액티비티를 도입하게 되면서. 뭐 식으로 다시 쓰면 이렇게.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실제 용액에서 솔벤트 A의 케미칼 포텐셜은 요 값 더하기 RTLN 액티비티인데 그 액티비티를 두 개의 텀으로 쪼개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요 녀석은 어떤 값일까? 이게 막 변하는 값이에요? 고정값이에요? 이 값은 고정값이야. 온도가 정해져 있다면 이 값은 고정값이에요. 왜? 순수한 A가 가지고 있는 케미칼 포텐셜이거든. 그렇죠? 어떤 온도 압력에서 순수한 A가 가지고 있는 케미칼 포텐셜은 고정값일 거 아니야. 이건 고정되어 있는 값이야.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이 용액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몰 프랙션 때문에 들어간 텀이 있는 거고 이상성에서 벗어난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들어간 텀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텀으로 표현되는데 제일 앞에 있는 요 텀은 고정값이에요. 요 두 개를 합치면 RTLN 액티비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요렇게. 예.
어떤 고정값 더하기 RTLN 액티비티 이런 형태로 표현했죠. 자, 왜 이 작업을 하냐 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특정 농도에서 또는 특정 몰 프랙션에서 A의 케미칼 포텐셜이에요. 근데 이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편하겠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고정값, 기준값 대비 이게 그거보다 얼마나 큰지 작은지 이렇게 표현하면 편할 거 아니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이거를 기준값으로 해서 그거보다 차이가 나는 거, 커지고 작아지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야. A가 순수할 때에 비해서 이만큼 다르다. 근데 이 다른 정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달라진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용액이 됐기 때문에 얘가 순수하게 있는 게 아니고 용액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달라졌겠지. 근데 여기까지는 이상용액이라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세 번째 텀은 이상용액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솔벤트에 관한 케미칼 포텐셜이야. 형태는 이거였어요. 이 형태가 중요해. 어떤 기준값 더하기 RTLN 액티비티 형태로 케미칼 포텐셜을 표현했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로 표현하려고 해. 솔루트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때 기준이 되는 건 요거였었죠. 이게 기준이었고 지금 우리가 라울의 법칙을 기준으로 삼았어.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솔벤트,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솔벤트일 때 액티비티 값이 몰 프랙션이 되도록 그렇게 식을 만들었어요. 솔벤트에 대해서는. 그러면 솔루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식을 만들 거냐 하면 이상적인 묽은 용액조차도 솔루트는 라울의 법칙을 쫓아갈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 하면 A가 잔뜩 있는데 거기다 B를 섞었어. 물론 B를 굉장히 조금 넣었어요. 하지만 섞고 나면 B 주위에는 뭐가 있어? A밖에 없어. B 주위에는. 그렇지? 따라서 B라는 컴포넌트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바뀐 거야. 섞이기 전과 후가 보면. 그렇지? 그리고 그때 솔루트 B가 쫓아가는 법칙이, 걔네들이 따르는 법칙이 헨리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헨리의 법칙에 의하면 B의 부분합은 몰 프랙션과 비례해요. 마치 라울의 법칙하고 비슷해. 다만 그때 비례 상수가 KB 스타가 아니고 헨리 콘스탄트 KB라는 거지. 이게 헨리의 법칙의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 식으로부터 이제 액티비티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요 식은 일반식이니까 솔벤트 A에 대해서 썼던 것처럼 솔루트 B에 대해서도 요 첨자만 B로 바꾸면 이 식을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B에 대한 이상적인 묽은 용액에서 B의 케미칼 포텐셜은 요 식 그대로 쓴 거예요. 여기 그대로 썼지. 자, 여기에서 요 부분 B의 부분합을 이상적인 묽은 용액에서 B는 헨리의 법칙을 쫓아가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렇죠? 그리고 항을 나눈 거야. 요거를 한 항으로 만들고 요거 따로 빼고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렇죠?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는 언제 케미칼 포텐셜이야? 솔루트의 케미칼 포텐셜인데 그 솔루트가 이상적인 묽은 용액에 있을 때 케미칼 포텐셜이에요. 그렇죠? 이상적인 묽은 용액에 있다는 말은 얘랑 같이 있는 솔벤트는 라울의 법칙을 쫓아가고 자기는 헨리의 법칙을 쫓아가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케미칼 포텐셜 식이에요. 솔루트 B에. 자, 그런데 이 식에서 이거는 고정값이지. 순수한 B의 케미칼 포텐셜이니까 고정값이고 이건 어때요? 온도 압력이 정해지면 이게 고정값이야? 변하는 값이야? 고정값이에요. RT 고정값이고 헨리 콘스탄트 고정값이고 이것도 고정값이야. 따라서 이것도 고정값이고 이것도 고정값인데 이 두 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쓸 필요가 있어? 없죠. 따로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퉁쳐가지고 솔루트 B의 스탠다드 케미칼 포텐셜이라고 우리가 부를 거예요. 요게 새로운 이상적인 묽은 용액 속에 들어가 있는 솔루트의 새로운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스탠다드 케미칼 포텐셜. 어차피 얘도 다 고정값이니까 이 두 개 합친 거를 새로운 스탠다드 케미칼 포텐셜이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식이 이런 모양이 되겠지. 아이고. 뒤에 나오네. 뒤에서 거기 얘기하고 요거
요거하고 요거 합친 거 이거를 요렇게 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이제 요렇게 되겠죠. 어떤 기준값 B의 스탠다드 케미칼 포텐셜 더하기 RTLN 몰 프랙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보면 아까 솔벤트에 대해서는 뭐가 기준이었어? 라우레 법칙이 기준이었고 앞에 케미칼 포텐셜 순수한 여기 스타였었지. 순수한 A의 케미칼 포텐셜과 달라요. A의 케미칼 포텐셜이 요 RTLN 몰 프랙션만큼 솔벤트는 그랬었어. 그런데 지금 솔루트는 식은 모양은 똑같은데 약간 다르죠. 여기가 스타가 아니고 이제 그 나트가 들어갔어. 땡그라미가. 그렇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섞여 있기 때문에 케미칼 포텐셜이 달라진 거야. XB는 어떤 값일까? 이상적인 묽은 용액이니까 XB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일 거예요. 작은 값일 거야. 자,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만약에 솔루트 B가 이상적인 용액에 들어가 있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적인 용액에 들어가 있다면 요 값이 뭐가 돼? 헨리 콘스탄트 KB가 PB 스타가 됐겠죠. 그래서 이텀이 없어져.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결국은 이상적인 용액 안에 B가 들어가 있다면 여기가 스타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상적인 용액이 아니고 그냥 이상적인 묽은 용액에 들어가 있었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식의 의미가 뭔지 한번 봅시다. 이 식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이고. 이 스탠다드 케미칼 포텐셜이 이게 언제 얻어질 수 있지? 얘하고 얘가 이퀄이 되는 게 언제예요? XB가 1이 될 때. 그렇죠? XB가 1. 따라서 B가 혼자 있을 때. B가 거의 혼자 있고 A가 조금 있어. 그런 상황이 되면 이텀 없어지고 얘하고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결국은 이 텀이 없어지게 되면 얘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는 이거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얘하고 얘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스탠다드 스테이트라는 건 솔루트의 스탠다드 스테이트라는 건 언제 달성되냐 하면 XB가 1일 때예요. 거의 퓨어한 솔루트 B가 될 때 이 스탠다드 스테이트라는 그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헨리의 법칙 공부할 때 배웠던 거죠.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기가 B의 몰 프랙션이고 여기가 프레셔예요. 만약에 라우레 법칙을 쫓아간다면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지. B의 몰 프랙션이 증가하면 B가 발휘하는 프레셔도 증가하게 돼. 그리고 그때 기울기가 바로 그 PB 스타가 된다라는 거. 요게 바로 기울기가 된다라는 게 라우레 법칙이었죠. 그런데 실제 해보면 실제 용액에서 솔루트 B가 발휘하는 압력은 이렇게 표현돼.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은 라우레 법칙을 쫓아가죠. 비교적. 하지만 여기는 택도 없이 안 쫓아갔었어. 그래서 B가 거의 없는 상황. 결국은 이상적인 묽은 용액이지. B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해가지고 여기서 만나는 요점을 헨리 콘스탄트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죠. 그래서 헨리의 법칙이라는 건 B의 몰 프랙션이 증가하면 걔네들이 발휘하는 부분압도 증가한다. 근데 그때 기울기는 요 부분에서 기울기는 이게 아니고 요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헨리의 법칙이었었지. 그렇죠. 마치 그 개념이에요. 지금 보면 요 스탠다드 스테이트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가상적인 상태다. 가상적인 상태인데 스탠다드 스테이트는 실제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고 가상적인 상태인데 솔루트가 퓨어하고 그리고 여전히 헨리의 법칙을 쫓아가요.
헨리의 법칙을 쫓아가는데 걔네들이 발휘하는 그 압력이 KB가 되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왜 이게 하이퍼세티컬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 사실 말장난 같아 갖고 헷갈릴 텐데 지금 순수한 B가 되면 순수한 B, 그러니까 XB가 1이 되면 걔네들이 발휘하는 증기압은 여기예요, 여기. 이게 실제 상황이야. 그지? 실제는 이렇게 돼. 그런데 이 식들에 의하면 순수한 B가 되더라도 걔네들이 발휘하는 압력이 요거가 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지. 지금 이 식이 이게 스탠다드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스탠다드 스테이트는 언제 달성돼? XB가 1일 때. XB가 1일 때 달성되는데 XB가 1이 되면 요 녀석의 케미칼 포텐셜은 요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 식으로 표현되는 상황이 뭐냐 하면 바로 거의 순수한 B가 존재할 때 걔네들에 따르는 법칙이 헨리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순수한 B가 돼도 발휘하는 압력이 이게 아니고 이거인 것처럼 해석하는 가상적인 상태. 수식을 어거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된다 이거야. 여지껏 수식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녀석이 요 지금 스탠다드 스테이트, 솔루트의 스탠다드 스테이트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표정들이 영시원치 않네. 솔벤트에 대해서는 가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솔루트는 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가상적인 상태야. XB가 1일 때 이 텀이 없어지면서 이게 같아지죠. 근데 그때 이 값이 뭐냐면 바로 이거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얘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지금 KB야, KB. 그지? 여기가 KB예요. 걔네들이 발휘하는 압력이, B가 발휘하는 압력이 거의 순수한 B가 되니까 걔네들이 압력을 KB만큼 발휘하고 있다. 이게 되는 거잖아. 근데 실제는 이렇지 않잖아. 이만큼을 발휘하죠. 그지? 우리가 스탠다드 스테이트라는 걸 얘도 고정값이고 얘도 고정값이기 때문에 이걸 스탠다드 스테이트로 잡았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이런 가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액티비티를 얘기합니다. 솔루트 B가 헨리의 법칙을 쫓아가는 거니까 이게 헨리의 법칙이고 여기에서 이제 뭐 이상적인 묽은 용액이 설사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실제 용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용액에 들어가 있는 실제 솔루트 얘네들의 액티비티를 우리가 XB 대신에 이렇게 쓸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여기가 원래 몰 프랙션이 들어가 있던 자리지. 몰 프랙션 자리에다가 솔루트 B의 액티비티를 넣을 거고 이때 여기에 들어간 액티비티가 의미하는 게 지금 이렇게 놓게 되면 스탠다드 스테이트는 아까하고 똑같죠. 여기에 XB 자리에 요거를 XB 자리에 요 액티비티를 넣은 거고 이렇게 되면 솔루트에 대해서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잡았던 그 상황과는 실제 상황에선 달라질 텐데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이제 식을 풀어헤치면 아까하고 똑같이 세 번째 텀에 이제 책임을 다 전가하게 될 거예요. 몰 프랙션이 KB분의 PB지. 그렇지? 몰 프랙션이 KB분의 PB인데 우리가 몰 프랙션 대신에 액티비티를 쓰는 거죠. 따라서 액티비티는 KB분의 PB지. 실제 용액에 들어가 있는 솔루트의 액티비티는 요거예요. 아까 솔벤트에 대해서는 액티비티가 PA 스타분의 PA 이거였었지. 그게 A의 A였어. A 서브 A. 그런데 솔루트에 대해서는 헨리의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헨리의 법칙을 따르는 놈을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헨리의 법칙이라도 따라가면 다행이다, 니들은. 그지? 헨리의 법칙이라도 따라가게 되면 그때 액티비티를 이렇게 놓자. 아까하고 똑같이 몰 프랙션에다가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곱한 거 이거를 액티비티로 놓으면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이 식으로부터 텀을 두 개로 분리하고 그렇죠? 분리하고 여기 XB 자리에다가 헨리의 법칙 집어넣고
아니구나. 요거 분해해서 쓴 거네. 얘를 쓴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쓴 거고, 그대로 쓴 거고, 지금 요거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쓴 거고, 지금 이거 두 개 합치면, 이 텀 두 개 합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나타나는 게 바로 뭐야? 그렇죠. 이게 바로 PB지. 그게 바로 헨리의 법칙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앞에가 헨리의 법칙을 따르는 상황이고, 요 뒤에가 뭐야? 헨리의 법칙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지? 요 앞에가 헨리의 법칙을 따르는 상황, 요 뒤에가 헨리의 법칙에서 벗어난 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솔루트에 대해서는 헨리의 법칙을 이제 기본으로 삼아서 헨리의 법칙을 따르는 녀석인 경우에는 감마값이 1이 되겠지. 그렇죠? 감마가 1이 돼서 이게 없어지고 이 앞에가 헨리의 법칙을 따르는 놈의 케미칼 포텐셜이 될 거고, 헨리의 법칙을 잘 안 따라 그러면 세 번째 텀이 0이 아닌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헨리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죄로 발생한 케미칼 포텐셜의 차이가 여기에다 표현되겠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솔루트에 대해서는 이상성의 기준이 헨리의 법칙으로 잡았어요. 그렇게. 뭐로 잡든 솔벤트, 솔루트를 기준값 대비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솔벤트에 대해서는 라울의 법칙을 기준으로 잡은 거고, 헨리의 법칙, 솔루트에 대해서는 헨리의 법칙을 기준으로 잡은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솔루트가 언제 헨리의 법칙을 잘 따르게 되죠? 솔루트가 조금 들어가 있을수록, 그러니까 농도가 묽을수록 헨리의 법칙을 잘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솔루트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나마 헨리의 법칙도 잘 안 따라가게 될 거야. 그래서 B의 몰 프랙션이 0에 가까울수록 조금 들어가 있을수록 헨리의 법칙을 잘 따라갈 테니까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액티비티나 몰 프랙션이나 같은 게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솔루트 B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뭐 헨리의 법칙에서 벗어나게 될 거고,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1이 아니게 될 거고, 그러면 몰 프랙션과 액티비티가 서로 다른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되도록 설계해 놨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지금까지 액티비티를 몰 프랙션 가지고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가 몰 프랙션을 썼던 이유는 뭐야? 그냥 농도를, 컴포지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몰 프랙션이 편하니까 쓴 거예요. 사실은 뭐 농도로 몰라 컨센트레이션을 써도 되고, 몰랄리티를 써도 되고, 뭐 웨이트 퍼센트를 써도 되고, 뭘 써도 상관없어요. 다만 설명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몰 프랙션을 컴포지션을 표현하기 위한 파라미터로 우리가 몰 프랙션을 썼던 건데, 흔히 우리가 농도를 사실 더 많이 쓰지요. 뭐 몰 농도든 몰랄 농도든. 그러면 몰랄 농도, 우리가 B라고 표현하는 이 몰랄 농도를 몰 프랙션 대신 쓸 때 컴포지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럴 때 케미칼 포텐셜 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봅시다. 이걸 하려면 몰 프랙션과 몰랄리티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솔루트 B의 몰 프랙션이고, 이거 솔루트 B의 몰랄 농도예요. 몰랄 농도라는 게 뭐지, 근데? 몰랄 농도라는 게, 몰 농도. 몰 농도는 솔벤트하고 솔루트 합한 부피 1리터분의 솔루트의 몰수, 이거죠. 하지만 몰랄 농도는 솔루트 1kg 안에 들어가 있는, 아니구나. 솔벤트 1kg 안에 들어가 있는 솔루트의 몰수,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데, 뭐 묽은 얘기라면 A의 몰수가 B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몰 프랙션은 원래는 이건데, 전체 몰수분의 B의 몰수인데, 그냥 얼추 이 값하고 사실 큰 차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솔루트라는 게 일반적으로 솔벤트에 비해서 몰수가 훨씬 작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사실 그놈이야. 자, 이건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B의 몰랄 농도라는 건 뭐야? B의 몰수를 A의
1kg, A 1kg 안에 B가 몇 몰 들어가 있는데 이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A의 분자량 갖고 나누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 분모 분자를 다 나눈 거죠. 그러면 요게 뭐야? 여기가 바로 솔벤트 A 1kg이 몇 몰인지 그 몰수를 나타내겠죠. 몰수고 요 텀이 나오니까 이거 뭐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따라서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요거니까 바로 요게 몰 프랙션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몰랄 농도와 몰 프랙션 간의 관계는 대충 이렇게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몰랄 농도에다가 A의 솔벤트 B, 솔루트 B의 몰랄 농도에다가 솔벤트의 분자량을 곱하면 그게 이제 몰 프랙션이 되는 거지. 요게 여기는 A고 여기는 B예요. 이렇게 곱하면 요게 얼추 대충 몰 프랙션이 된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 관계를 이용하면 앞에서 얻어놓은 그 케미컬 포텐셜식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묽은 용액에서 솔루트가 헨리의 법칙을 따라간다. 그래서 그 헨리의 법칙을 따르는 상황을 기준으로 해갖고 헨리의 법칙을 따르는 그 상황을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었어. 그렇죠? 헨리의 법칙을 따라가는 솔루트라면 여기가 XB가 되지 액티비티가 아니고 XB. 왜냐하면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 1이니까 그 경우에. 자, 여기 이 자리에다가 앞에서 구한 요식을 대입한 거예요.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 뭐 한 거냐 이거 지금. 스탠다드 몰랄리티. 스탠다드 몰랄리티는 그냥 1이에요. 1kg분의 1몰. 그거야. 그 스탠다드 몰랄리티를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고 나누고 했어요.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주면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여기다가 쓰고 나머지 요 부분을 여기다 썼어. 왜 이렇게 따로 썼을까? 아까 이게 뭐였어? 이거는 두 가지 텀의 합인데 얘도 다 고정값, 이것도 다 고정값이었었지. 그래서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우리가 정한 거였었어요. 그렇지? 솔루트에 대해서. 그런데 적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뭐야? 온도가 일정할 때 얘도 다 고정값이에요. 몰농도, 그 다음에 스탠다드 몰랄리티. 그렇죠? 이것도 고정값이야. 그러면 얘를 스탠다드로 잡을 필요가 뭐 있어?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를 스탠다드로 잡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몰랄 농도로 표현할 때는 얘를 스탠다드로 잡는 게 아니고 이것까지 포함한 걸 스탠다드로 잡아요. 솔루트에 대한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은 몰 프랙션으로 표현할 때는 이건데 몰랄 농도로 표현할 때는 이 텀이 하나 더 들어가. 뭐 주렁주렁 한 텀이 더 들어갔어. 이걸 스탠다드로 잡는다 이거야. 어차피 고정값인데 뭘. 그렇지? 그리고 요 녀석이 있다라는 거죠. 이 녀석. 이게 바로 뭐예요? 스탠다드 몰랄리티 대비 이 값이 얼마나 크냐. 이게 분모는 1이에요. 1 결국은. 1보다 이게 얼마나 크냐. 그거 가지고 표현되도록 한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솔루트의 케미컬 포텐셜을 몰 프랙션으로 표현할 때의 식을 이 관계로부터 몰랄 농도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몰랄 농도로. 그때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 값이 바뀌게 되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스탠다드 스테이트라는 거는 케미컬 포텐셜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냥 고정값을 정해준 거예요. 그 고정값은 뭐가 되든 상관없어.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이 좀 바꿔도 돼. 뭐 제주껏 어떻게 해갖고 또 바꿔도 돼요. 고정값이기만 하면 돼.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새로운, 뭐 사실 심볼을 또 바꿔야 되는데 귀찮아서 심볼 안 바꿨어. 아까하고 똑같은 심볼을 그냥 쓴 거예요. 텀이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사실 여기 심볼 바꿔줘야 되는데 뭐 어차피 스탠다드 표시를 우리가 계속 이 표시 해왔잖아. 그래서 심볼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값은 아까 몰 프랙션으로 표현할 때 스탠다드 값하고는 다른 값이지. 이 텀이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스탠다드 몰랄리티라는 건 이 값이야. 1kg 안에 A 1kg 안에 1몰이 있는 상황, B 1몰이 있는 그 상황이 스탠다드 몰랄리티고,
용액이 묽어지면 묽어질수록 B의 몰랄 농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값이 작아지면 이게 점점 마이너스 값으로 돼가지고 예, 계속해서 작아지게 되겠죠. 케미칼 포텐셜이 마이너스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순수한 어떠한 물질을 얻어내는 게 순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A하고 B가 섞여 있는데 A를 다 제거하고 내가 B만 얻고 싶어. 또는 B를 다 제거하고 A만 얻고 싶어. 뭐 사실 마찬가지 상황이긴 한데 그게 쉽지 않은 게 묽어지면 묽어질수록 케미칼 포텐셜이 점점 마이너스가 돼. B의 농도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B의 케미칼 포텐셜이 마이너스가 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B가 그 안에 있는 게 연력학적으로 깁스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녀석을 우리가 어거지로 불려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어. 그렇죠? 그래서 99%짜리가 100원이면 99.9% 뭐 1000원, 99.9999% 이거는 막 가격이 막 올라가요. 왜? 분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순도를 높이기가 어렵거든. 어려운 이유는 이 값이 자꾸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연력학적으로 쟤를 어거지로 분리해내는 게 어려운 작업이라 그래요. 그게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질문. 마찬가지로 요 부분, 요거 지금 헨리의 법칙을 쫓아가는 상황이죠. 헨리의 법칙을 쫓아갈 때 식이 이렇게 표현됐었어. 여기 지금 세 가지 텀이 합쳐진 거였고 얘는. 그러면 헨리의 법칙을 안 쫓아가는 상황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 또 액티비티를 도입하겠죠. 그래서 액티비티가 요 녀석에다가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곱한 거. 아까 몰 프랙션에다가 이거 곱한 거를 액티비티라고 표현했듯이 요 녀석에다가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곱한 걸 또 액티비티라고 우리가 정의해요. 몰랄 농도 갖고 표현할 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요게 그냥 몰랄 농도가 아니에요. 몰랄 농도 나누기 스탠다드 몰랄 농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단위가 없어요. 그지? 단위가 없어. 아이고. 그래서 헨리의 법칙을 쫓아가는 상황이라면 B의 농도가 굉장히 묽어질 거고 B가 굉장히 묽어지게 되면 이 값이 1이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요 액티비티하고 요 비율, 몰랄 농도의 요 비율이 같아지게 되겠지. 그렇게 식을 쓰면 아까하고 계속 똑같은 모양의 식을 쓸 수가 있지. 솔루트 B의 케미칼 포텐셜은 스탠다드 케미칼 포텐셜 더하기 RTLN 액티비티. 아까 솔벤트도 이 모양으로 썼었지. 그리고 솔루트도 몰 프랙션으로 표현됐을 때 스탠다드 스테이트를 표현해서 만든 식도 이거였었고, 지금은 몰랄 농도를 가지고 표현한 스탠다드 스테이트를 가지고 그 스탠다드 케미칼 포텐셜을 가지고 표현한 식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잖아. 우리가 다 이 모양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액티비티가 바로 요 텀 더하기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텀이 나와서 요 앞에는 헨리의 법칙을 쫓아가는 상황, 요거 헨리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상황. 그렇지? 모든 책임이 너한테 있다. 헨리의 법칙 쫓아도 못 쫓아간다면 그 책임은 너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케미칼 포텐셜을 표현할 때 컴포지션을 몰 프랙션으로 표현을 하건 농도로 표현하건 간에 케미칼 포텐셜의 표현식의 모양은 뭐예요? 솔벤트건 솔루트건 그 녀석의 케미칼 포텐셜은 어떤 스탠다드 케미칼 포텐셜 더하기 RTLN 액티비티 형태를 우리가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걸 정리한 게 이거야. 케미칼 포텐셜은 이렇게 표현돼요. 케미칼 포텐셜은 스탠다드 케미칼 포텐셜 더하기 RTLN 액티비티. 여기서 액티비티는 감마 곱하기 뭐 이게 몰 프랙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몰랄리티일 수도 있고 또는 몰 농도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마음대로야. 또는 뭐 웨이트 퍼센트여도 상관없어. 다만 그게 뭐냐에 따라서 이 값은 좀 달라지겠지. 하지만 이 값은 고정값인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모든 이상성에서 벗어난 책임이 요 감마 텀, 요 텀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되지. RTLN 몰 프랙션 더하기 RTLN
감마 이렇게 되는데 이상성에서 벗어난 책임이 다 감마한테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지금 말하는 이상성이라는 게 솔벤트에 대해서는 라울의 법칙을 기준으로 했고 솔루트에 대해서는 헨리의 법칙을 기준으로 했었죠. 그렇지? 그래서 솔벤트에 대해서는 뭐 지금 보여준 거는 몰 프랙션으로 표현되어 있는 케미컬 포텐셜만 보여줬고, 그래서 그 스탠다드 스테이트는 퓨어 솔벤트가 스탠다드 스테이트였었고, 솔루트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다 보여줬었죠. 몰 프랙션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몰랄 농도로 되어 있는 걸 다 보여줬는데, 하여간 둘 다 가상적인 상태예요. 뭐 몰 프랙션으로 표현한 거는 순수한 솔루트가 됐을 때 걔네들이 순수한 상황에서 PB 스타가 아니고 헨리 콘스탄트만큼 증기압을 발휘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수학적으로는 하여가 그렇게 표현되는 그 상황, 이것도 비슷하게 가상적인 상태가 그 스탠다드 스테이트로 수식적으로 그렇게 표현됐을 뿐이에요. 수식적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용액일 때고, 순수한 솔리드나 순수한 리퀴드는 그 스탠다드 스테이트가 퓨어고 액티비티가 1이에요. 이때는. 왜 액티비티가 1이지? 한참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일단 가볼까요? 순수한 놈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본이 되는 식이 어디 나오나 그거? 기본이 되는 식. 제일 앞으로 가야 되나? 여기 있네. 네. 순수한 놈. 순수한 놈이라는 건 여기도 PA 스타 없어지고 이거 같아지는 상황이잖아. 그죠? 순수한 놈은 결국은 솔벤트라고 한다면 사실 솔벤트라는 말을 하면서 순수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데 우리가 솔벤트에 대해서는 이걸 액티비티라고 정의한 거였었잖아. 근데 순수하다라면 뭐예요? 이 값도 PA 스타가 되는 거지. 그지? 결국은 액티비티가 뭐가 된다는 거야? 1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가 1인 상황이에요. 순수한 놈은 그래서 액티비티가 1이에요. 솔루트도 마찬가지고. A하고 B가 섞여져 있지 않고 섞이기 전에 순수하게 있을 때 그 녀석, 순수한 리퀴드건 순수한 솔리드건 순수한 놈의 액티비티는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1이 돼야 이거 두 개가 같아지잖아. 너무 많이 뒤로 와서 다시 가려면 이게 빠르겠다. 자, 질문 혹시? 여기까지 질문? 그러면 이제 실제 용액 중에서 그나마 좀 간단한 실제 용액으로 우리가 레귤러 솔루션이라는 걸 정의했었지. 클러스터링은 없고 그 인터랙션의 변화는 생기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델타 H가 0이 아닌 그런 상황. 이런 경우에 이 베타 값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베타 값이 0이면 2, 3 용액이 되는 거고, 베타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델타 G 믹싱 값이 이 세 번째 텀이 살아남게 된다고 했었어. 이 베타 값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양이면 엔도서믹 믹싱, 음이면 엑소서믹 믹싱이 일어난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베타 값이 음이면 AB 인터랙션이 더 선호되는 거야. 얘들이 AA, BB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합쳐놓으니까 AB 인터랙션이 더 강해가지고 완전 행복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 발열이 되는 거고, 이게 반대의 경우고. 기억나죠? 이건 단순히 그냥 리뷰예요. 레귤러 솔루션. 자, 이 레귤러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식을 표현해 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이거 앞에서 델타 G 믹싱 레귤러 솔루션이 만들어지는 그 믹싱의 깁스 에너지 변화를 식으로 앞에서 표현해 놓은 거 그 식이야. 똑같은 식. 여기에다가 XA 더하기 XB는 1이죠. XA 더하기 XB가 1이니까 여기다가 가로치고 XA 더하기 XB를 곱해도 상관없지. 여기에다 이거 곱해도 어차피 얘는 1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리고서는 이거 전개해서 항 두 개로 따로 썼어. 그런 다음에 보니까
항이 몇 개예요? 4개 항이 있지. 여기에서 이렇게 정의합시다. 이거 왜 이렇게 정의하는지는 좀 두고 보면 알아요. 예. 베타 XB의 제곱, 요거를 ln 감마 A라고 정의하고, 베타 XA의 제곱은 이 감마 B라고 이렇게 정의합시다. 요거를 마블스 이퀘이션 그래. 요 식을 좀 이따 써먹을 건데, 어떻게 된 거냐, 지금. 그렇게 정의하고 나면, 여기, 베타 XA 제곱이 있네. 베타 XA 제곱 여기 있죠, 요거요. 따라서 요 세 번째 텀은 XB 곱하기 ln 감마 B가 되고, 여기는 베타 XB의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있네. ln 감마 A죠. 따라서 XA 곱하기 ln 감마 A가 되겠지. 그래서 세 번째 텀은 이렇게 쓰여지고, 네 번째 텀은 이렇게 쓰여지죠. 그렇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XA이고, 여기 감마 A 있네. 요거 두 개 합치면 뭐야? 그게 액티비티고. 그 다음에 여기 XB 있죠? 여기 감마 B 있으니까 요 두 텀 합하면 뭐야? 그게 바로 B의 액티비티잖아. 그렇지? 요렇게 정의하고 나니까, 델타 G 믹싱이 액티비티 갖고 표현이 되네. 그렇죠? 요렇게 표현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레귤라 솔루션하고 이상 용액하고 차이를 보여줘요. 지금 이상 용액이라면 델타 G 믹싱이 nRT에다가 뭐 이거 그 몰 프랙션 텀이 2개가 들어갔었지. 몰 프랙션 텀이 2개가 되는 이런 모양으로 됐었는데, 레귤라 솔루션인 경우에는 여기가 몰 프랙션이 아니고 액티비티가 들어간다라는 거야, 여기에. 로그 안에 액티비티가. 왜? 이상용액은 A건 B건 인터랙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델타 H가 0이었었어. 그래서 이상용액이었잖아. 그래서 이상기체하고 똑같은 모양의 이런 식으로 델타 G 믹싱이 계산됐었는데, 실제 용액 중에 그나마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해 놓은 레귤라 솔루션을 갖고 계산해 보니까 이런 마블스 이퀘이션을 만들어 놓고 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액티비티랜다. 델타 G 믹싱이 이렇게 표현돼요. 액티비티야. 당연하지. 여기 액티비티가 들어가는 건 요거였었잖아. 요거죠. 단순히 이상용액과는 달라요. 왜? 요 감마들이 살아있거든. 감마가 1이 아니야. B에 대해서도 감마가 1이 아니고 A에 대해서도 감마가 1이 아니에요. 왜 1이 아니야? 얘네들이 인터랙션이 다르거든. 그죠? A끼리 인터랙션, B끼리 인터랙션하고 AB 사이의 인터랙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감마 값이 1이 아니게 돼버렸다라는 말이죠. 그걸 의미해요. 요거를 좀 더 들여다봅시다. 좀 더 들여다보려면 이제 요 식의 의미를 좀 뜯어봐야 되는데, 요 식을 보면 여기 있는 XB 솔루트죠. 솔루트가 거의 없어. XB가 0으로 가면 우변이 0이 된다는 얘기죠. 우변이 0이 되려면 뭐예요? 감마 A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지. 맞잖아. XB가 적으면 적을수록, 솔루트가 적으면 적을수록 대부분이 다 A라는 얘기지. 따라서 XB가 0으로 가면 XA가 1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XB가 0으로 가면 XA가 A의 몰 프랙션이 거의 1이 된다는 얘기고, 그런 상황에서 A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 당연히 1이지. 그죠? 솔벤트 A가 몰 프랙션이 1로 가게 되면 이제 솔루트 거의 없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A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 1이 되는 거죠. 딱 맞잖아. 그렇지? 이게 그 마블스 이퀘이션이에요. B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XA가 0으로 가면 이쪽이 없어지고 감마 B가 1이 돼야 되죠. XA가 0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A가 거의 없고 B가 득실거려. 이제는 B가 솔벤트라는 얘기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B가 솔벤트고 A가 솔루트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솔벤트인 A의 B죠. 이제 지금 상황이 세상이 바뀌어서 얘가 조금 바뀌었고 B가 대다수를 차지해.
XA가 0으로 가면 XB는 1로 간다는 거고, B의 몰 프랙션. B의 몰 프랙션이 1로 가게 되면 그때 B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 1이 되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같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요식, 뭐 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액티비티를 이렇게 정의하죠. 몰 프랙션에다가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곱한 거. 여기에서 요 부분 감마 A. 감마 A는 여기서 구할 수 있네. 양변에 로그 취하면 익스포넨셜 요거죠. 그래서 그거 대입한 거예요. 요 식의 양변에 익스포넨셜 취해서 요거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한 거냐? 요 자리에다 여기 XB지, XB 자리에다가 1-XA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왜 이렇게 바꿨냐 하면 여기가 XA니까 다 XA의 함수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 식은 뭘 나타내냐 하면 이 식은 A의 액티비티를 레귤러 솔루션, 정규 용액에서 A의 액티비티는 A의 몰 프랙션하고 연관된다 라는 건데, 그때 여기에 익스포넨셜 텀이 나와 있어. 여기도 몰 프랙션이 또 들어가 있고. 그렇죠? 뭐가 좀 복잡해졌어요. 자, 이 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액티비티가, 우리가 솔벤트에 대한 액티비티를 이렇게 정의했었죠. 그지? 앞에 우리가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을 얘기할 때 솔벤트에 대해서는 라우레 법칙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면서, 라우레 법칙에 대해서 원래 이 좌변이 XA였는데 이 XA 대신에 액티비티, A의 액티비티를 넣었었죠. 자, 이 식에서 요거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PA는 PA 스타 곱하기 액티비티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액티비티는 여기다 구해놨으니까 PA는 PA 스타 곱하기 액티비티인데, 액티비티 여기서 구해놨으니까 요거 대입한 거예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되지, 요 식. 바로 이 식 갖고 우리가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자, 이 그림 뭐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봤던 거야. 이게 뭐냐 하면 몰 프랙션이고, A의 몰 프랙션이고, 여기가 A의 부분합이에요. 다만 부분합을 노멀라이즈 했어. 순수한 A의 부분합을 가지고 노멀라이즈한 부분합이에요. 하여간 여기는 뭐 부분합이다. 여기는 몰 프랙션이고. 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 앞 슬라이드에서도 봤었지만 헨리의 법칙 설명할 때 봤던 그림은 요거였어요. 뭐 베타가 1 정도 되는. 이게 지금 베타 값에 따라서 베타가 마이너스 1이냐 0이냐 1이냐 뭐 쭉 그린 건데, 요런 그림 아까 봤었잖아. 그지? 그 중에 하나를, 이거 중에 하나를 아까 보여준 거였고, 사실은. 베타 값에 따라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먼저 제일 쉬운 거부터 봅시다. 베타가 0인 경우, 베타가 0이면 직선이죠? 직선. 그렇죠? 직선이 돼요. 어디 나오냐? 여기 나오나? 그렇죠. 베타 값이 0이면 여기가 0이야. 그렇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이게 뭐예요? 라우레 법칙. 라우레 법칙. 그래서 이게 바로 라우레 법칙이 그려진 거고, 베타 값이 0일 때. 그 다음에 베타 값이 양이야. 뭐 1이 됐든 1.5가 됐든 3이 됐든 간에. 베타 값이 양이면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는 AA, BB 인터랙션이 더 좋은 거야. 섞이는 게 싫은 애들이죠. 엔도서믹 믹싱이고, 얘네들은 어떨까? 베타 값이 양이면 일단 그림이 위로 이렇게 삐쭉 튀어 올랐어. 베타 값이 양으로 크면 클수록 이렇게 많이 튀어 오르죠. 라우레 법칙보다 어때요? A가 발휘하는 부분합이 라우레 법칙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지. 왜 그래? 그게 베타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심해지고. 왜 그러냐 말이야. 얘네들이 AA, BB 인터랙션이 좋고 AB 인터랙션이 싫어요. 따라서 쉽게 기화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압력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하이 베이퍼 프레셔가 나타나게 되고.
베타 값이 음인 경우, 여기 그림은 하나만 그려져 있는데 베타 값이 음일수록 더 점점점 밑으로 처지게 돼요. 베타 값이 음이면 이건 A-B 인터랙션이 더 선호되는 거죠. 따라서 A는 B를 못 가게 만들고 B는 A를 못 가게 하니까 가스 페이지에 별로 존재할 수가 없고 분자들이, 따라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니까 라울의 법칙이 예상하는 것보다 밑으로 처지게 된다는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마글스 이퀘이션을 써서 얻은 요식이 라울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이런 이상한 용액들, 이상한 게 아니고 실제 용액들이야, 이게. 실제 용액들의 이 압력을 얘네들이 발휘하는 부분합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만약에 XA가 1로 가봅시다. XA가 1로 간다는 얘기는 1로 간다는 얘기죠. XA가 1로 가면 XA가 1보다 작아서 0으로 가면 여기가 뭐야? A가 솔루트인 경우고, XA가 1로 간다는 거는 이제 A가 완전히 솔벤트,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솔벤트가 된다는 얘기인데, XA가 1로 가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지? 또 0이 돼버리죠. 예. 그래서 라울의 법칙을 쫓아가게 되고, XA가 1보다 무지하게 작아져. 1로 간다고 칩시다. 이 0 쪽으로. 그렇게 되면 XA가 1보다 무지하게 작으면 이거 무시해도 되죠. 이거 무시해도 되지.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익스포넨셜 베타승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 식이 바로 헨리의 법칙이잖아. 왜 헨리의 법칙이지, 이게? A가 1보다 무지하게 작아. 그 얘기는 A가 이제 솔루트가 됐다는 얘기예요. A가 솔루트인데 솔루트가 발휘하는 베이퍼 프레셔가 솔루트의 몰 프랙션과 비례해. 근데 비례 상수가 뭐가 아니다? 솔루트가 순수할 때의 증기압 그 값이 아니고 어떤 다른 값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요게 바로 헨리 콘스탄트에 해당되겠지. 그렇죠? 결국은 이 식이 바로 헨리의 법칙을 나타내는 식이지.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근 거. 요 부분에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기울기가. 그렇죠? 바로 요 식이 헨리의 법칙을 나타내는 식이 되죠. 그래서 이 마글스 이퀘이션을 이용하면 우리가 실제 용액의 이 압력을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다 구분해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